자, 다양한 일자리 전문가를 돌아가면서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이리 오너라 순서입니다. 일자리와 관련 정보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 전화로 모시고 청년 취업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합니까? 네, 대학생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974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대학생 중 75.8%가 향후 취업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1위는 공무원, 2위는 관리사무직 종사자, 3위는 IT 관련직, 4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5위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1위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어서, 2위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3위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직업의 안정성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높은 연봉 수준을 제치는 그런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워라밸이 좋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전문성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가 주요 직업 선택 기준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취업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청년들에게는 직업 안정성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서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이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를 6,450명으로 정하고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습니다. 9급 공무원은 5,322명, 7급 공무원은 780명, 외교관 후보자는 40명, 5급 공무원은 30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선발 인원 증가를 보인 직렬은 고용노동직으로 지난해보다 244명 늘어난 771명을 선발합니다. 직업 상담직 역시 200명을 선발해서 지난해 5배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 인원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3.4%의 2배 이상인 351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도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2%를 초과한 149명을 선발합니다. 9급 시험 원서 접수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고 시험은 4월 17일입니다. 7급 시험의 원서 접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고 시험은 7월 10일에 시행합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주요 변화라고 한다면 7급 시험에서 처음으로 공직 적격성 평가 PCS를 시행합니다. 네. 또 9급 시험은 고교 과목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데요. 2022년부터는 사회, 수학, 과학과 같은 고교 과목이 모두 삭제되고 각 직렬별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네. 취업 시장도 좁고 공무원도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경쟁률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대기업의 채용 전망도 나왔나요? 네, 사기업의 채용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크루트가 기업 70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2021년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기업은 38.7%로 지난해 41.2%에 비해 2.5%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1.7%였던 대기업 신입 채용은 1년 새 14.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업종별 채용 확정 비율은 전자반도체에서 50%로 최다를 기록했고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정유화학, 식음료, IT 정보통신, 게임 등의 업종이 상위에 속합니다. 반대로 예술 스포츠, 여행 숙박 등에서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업 시장이 좁다 보니까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공무원 다음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취업처는 공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오프라인에서 개최하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간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고요. 역대 최다인 15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 채용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채용형 일자리 규모를 2만 2천 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해당 기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희망 기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직무 중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공기관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군요. 자, 이렇게 힘들 때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청년 취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취업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둘을 통합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1유형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2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유형의 청년은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유형의 청년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지금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시면 지원 종료 후에 6개월 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혹시 지난해에 모두 종료된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네. 학생인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힘든 만큼 좋은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본 2020년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 연말에 정말 반가운 전화를 받았는데요. 졸업해서 회사를 잘 다니던 우리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로 근무하던 부서가 정리되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다시 독하게 준비해서 공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올해 일자리 시장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대학 일자리 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원주 연세대 일자리 센터의 김인숙 컨설턴트와 함께한 1위 오너라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